해방감을 느끼는 거였어요. 먹고 싶은 걸 먹는다거나 밤늦게 친구들과 논다거나. 안녕하세요. 현재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있는 자립준비 청년 신선입니다. 일단 마이너스 상태에서 0으로 가야 하는 게 하나의 도약? 안녕하세요. 사회복지사로 활동하고 있는 자립 7년차 최은진이라고 합니다. 자립을 앞둔 후배들의 안정적인 경제적 자립을 위해 일상생활에 필요한 알짜배기 돈 관리 비법을 알려드립니다. 자립준비 청년 금융교육 1편 소득. 저는 현재 지금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있어서 되게 월급이 고무줄같이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 하는데 그래도 200만 원 중반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사회복지사여서 급여 테이블이 따로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많이 받는 건 아닌데 200만 원 이상은 되는 것 같아요. 선님은 소득 관리 잘 하고 있는 것 같으세요? 좀 잘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한 60%는 좀 저축하려고 하고 있어요. 은지님은 잘하고 계신가요? 자신감이 넘치시는데요. 저는 남들한테 점검을 받은 적이 없어서 사실 잘 모르겠는데요. 그래도 이 정도면 잘하고 있지 않나? 저는 낮게 생각해서 한 75점? 오, 선님은 어떠세요? 낮은 게 75점이에요? 높나요 이게? 네, 저는 제가 스스로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70점을 줬거든요. 저희 하나씩 하면 선택할까요? 좋아요. 하나, 둘, 셋. 저축. 오, 저 통했는데 왜 저축이라고 생각하셨어요? 저는 사실 자립지원금을 받고 나서 사용할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떤 투자라든지 목돈을 모으자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대로 그냥 예금 통장에 모셔뒀어요. 손님은 어떠셨어요? 그 당시에 저는 제 공간을 갖고 싶은 게 너무 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좀 집에다 많이 써야겠다, 필요한 곳에 써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주거비로 일단 100만 원, 그리고 가전이나 가구 제품을 사는데 또 100만 원 이렇게 쓰고 나머지 돈은 제가 좀 차곡차곡 나중을 위해서 저축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 자립지원금 네. 저희 처음 받았을 때 너무 사용하고 싶지 않으셨어요? 제가 시설에 생활할 때 용돈을 되게 적게 받았던 걸 기억나는데 들어오는 돈은 3만 원 정도 됐던 것 같아요, 한 달에. 그 3만 원으로 제가 맨날 생활을 하다가 갑작스럽게 500만 원이 들어오니까 너무 이렇게 흔들리더라고요. 아, 컴퓨터도 사고 싶고 비싼 휴대폰도 사고 싶고 이런 충동을 되게 많이 느꼈는데 2016년 보호종결아동 자립실태조사 결과 평균 자립지원금은 1,051만 원입니다. 지출 항목 1위 전월세 보증금 및 월세, 2위 생활비, 3위 가전제품 및 가구집기 구입비로 대부분 주거비용에 사용됩니다. 자립지원금 그럼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까요? 저는 친구들한테 그냥 무조건 저축이라기보다는 너네가 사고 싶은 게 있다라고 하면 우선순위를 좀 세워서 계획을 한번 세워보는 게 어떠냐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렇죠. 저도 선님 의견에 굉장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그 10만 원도 모으기가 정말 힘들거든요. 그리고 500만 원은 정말 큰 돈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모아놨다가 나중에 집을 산다던가 아니면 결혼 자금으로 사용한다던가 학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게 저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하나, 둘, 셋 해볼까요? 네. 하나, 둘, 셋. 전세. 오. 사실 선 씨도 그랬겠지만 저도 퇴소하고 나서 그러니까 자립을 하던 그 초기에는 전세랑 월세를 전혀 구분을 할 수가 없었어요. 이 전세 월세를 잠시 그냥 이렇게 짚고 넘어가면 전세랑 월세는 둘 다 이제 집을 빌리는 건데요. 전세는 큰 보증금을 내서 공과금만 내는 걸 말하고요. 월세는 보증금 조금 그리고 월세라고 해서 그 다달이 그 집을 빌리는 비용을 집주인한테 내는 걸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당연히 월세보다는 공과금만 내는 전세가 조금 더 유리하겠죠? 실제로 저보다 먼저 자립한 친구들 중에 월세를 생활하는 친구들 봤거든요. 4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도 돈을 내더라고요. 저는 전세로 얻다 보니까 한 달에 한 7만 원 정도 냈나? 근데 그게 너무 차이가 나잖아요. 맞아요.
LH 전세 임대를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요새는 LH 건설 임대라고 해서 영구 임대 아파트나 행복주택, 뭐 역세권 청년주택 이런 것들도 나오더라고요. 알아둬요. 청년 전세임대주택은 청년의 주거비 완화를 위한 공공주거지원 제도로서 LH에서 집주인과 전세 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하게 청년에게 재임대하는 제도입니다. 전세 보증금, 대출 이자율 등이 저렴한 것이 특징입니다. 청년 전세임대주택의 보증금은 100만 원이며 전세 지원금에 대한 이자는 만 20세까지 전액 감면되고 보호 종료 5년 이내는 50% 감면됩니다. 또한 최초 계약 기간은 2년이며 이후 2년 단위로 총 2회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제 주변에도 정말 많은 친구들이 LH를 이용하지 않고 자기가 돈을 내가면서 생활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물어보면은 LH가 조금 복잡하고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많은 친구들이 자립을 하면서 바로 취업을 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자신이 월급을 벌고 있는데 그 월급 있으니까 나는 좀 귀찮은 과정 안 하고 내가 좀 매달 월세 내면서 집을 구할래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절차가 복잡하다고 하면 요새는 이 자립준비 청년을 위해서 LH 상담복지센터를 따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전화를 하면 바로 정보를 받을 수 있으니까 이 부분 조금만 노력해서 도전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립수당, 기초생활급여. 오, 이번에 저희가 세 개 다 통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은지님은 그러면 기초생활급여를 실제로 받았던 거예요? 네, 저는 자립하고 나서 대학을 진학을 했기 때문에 그 조건부 수급자라고 해서 생계급여를 일정 기간 동안 받았었어요. 네, 저도 기초생활급여를 받았는데요. 생계비 50만 원, 그리고 주거비 최대 20만 원까지 해서 총 70만 원 정도를 지원을 받으면서 제가 원하는 꿈을 이어나갔던 것 같아요. 대학을 진학하는 친구들에게는 그 기초생활급여와 그리고 자립수당이 지원이 되면 학교 생활을 하는 데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근데 반대로 조금 안 좋은 사례들도 좀 있잖아요. 맞아요. 이게 자립수당이랑 급여랑 합쳐지면 거의 100만 원 정도가 되니까 일을 하는 것보다는 이제 급여를 받으면서 생활하는 게 조금 더 편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생활하는 친구들을 보았기 때문에 이 자립수당을 어떻게 하면 내 미래를 준비하는 데 사용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들을 배워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취업을 했을 때 가장 중요한 정보를 알려주고 싶은데, 은지 씨가 처음에 회사에 들어갔을 때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예요? 저는 직장 상사와의 면담? 어떻게 뭐 일을 해야 되는지 알려주고. 네네. 그쵸. 그런데 그 전에 친구들이 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는데요. 바로 근로계약서 작성인데요. 여러분들이 일을 시작할 때 꼭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주의사항이 무엇이 있는지 같이 한번 알아볼게요. 알아둬요. 아르바이트도 직장도 근로계약서 작성은 필수. 첫째, 근로계약서는 처음 업무를 시작하기 전 사업주와 급여, 근무 환경 등에 대해 자세히 협의하고 작성합니다. 둘째, 급여, 근로계약 기간, 근로시간, 휴일, 휴가 등의 내용이 반드시 표기되어야 합니다. 셋째, 총 2부를 작성하여 사업주와 근로자가 한 부씩 나눠 가집니다. 한 가지 더. 최저임금이란 국가가 정한 최저 수준의 임금으로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2022년 최저임금은 시급 9,160원이며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은 191만 4,440원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꼭 확인하세요. 자립준비 청년 금융교육 1편 소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길 바라면서요. 저희는 2편에서 다시 만나요. 궁금한 게 생기면 주변에 물어보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절대 망설이지 말기, 참지 말기.